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예작가 류이도입니다. 2010년부터 CNC를 접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2년 전부터는 직접 3D 프린터를 운영하면서 도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퓨전 360으로 간단한 손잡이 컵을 모델링하여 석고로 거푸집을 제작하는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바닥은 사각형, 위쪽은 12각형인 손잡이 컵을 만들 거예요. 첫 화면 여시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여기 XY 평면에다가 클릭하셔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트 렉탱글에서 센터 렉탱글로 가운데에서부터 45, 45만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핀 스케치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각형은 130만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셋 플레인으로 XY 평면에서 130만큼 위로 올려줄 겁니다. 평면을.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다시 스케치 하나 더 그릴게요. 스케치는 크리에이트에서 폴리곤, 그 다음에 여기 외접 폴리곤으로 가운데에서부터 45만큼, 그 다음 탭 눌러서 12각형인 다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쪽 편을 수평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완전 구속을 시켜줄 겁니다. 핀 스케치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로프트로 입체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닥, 그리고 두 번째는 위쪽 평면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로프트로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완성됐을 때 사이즈니까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스케일로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개체를 중심점은 바닥에 원점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설정을 해서 이 원점으로 1 나누기 0.85 해주시면은 15%로 늘린 거예요. 늘린 상태에서 위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주입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주입구 높이는 30. 탭을 눌러서 마이너스 10도로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조인, 여기 오퍼레이션 값은 조인이 아니라 뉴바디로 해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OK 해주시면은 왼쪽 브라우저에 바디 2가 생겼죠? 첫 번째 바디는 컵 몸통이죠. 그래서 컵 바디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컵 주입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에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XZ 평면에 하나 만들어줍니다. 스케치를 잡아줘요. 그리고 폴리곤으로 내부 높이가 12인 다각형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각은 6개죠. 그리고 수평 구속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다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잡고 옵셋으로 8mm만큼 밖으로 빼줍니다. 이 다각형을 수정할 거니까 옵셋 구속을 지워주시고 다각형 구속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평행 구속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선을 수직으로 세워주시고요. 이쪽도 수직으로 세워서 손잡이 모양을 얼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성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로 7mm만큼 두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손잡이가 틀에서 잘 빠질 수 있도록 각을 조금씩 주겠습니다. 이쪽에 챔퍼를 눌러주시면은
이쪽 각을 to distance로, 첫 번째는 1mm, 그 다음에는 7mm로 조금씩 깎을 거예요. 그 다음 OK 누르시고요. 다시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오른쪽 눌러서 리핏 챔퍼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꼴로 이 안쪽 손잡이를 4mm로 깎아주겠습니다. 이 깎은 부분에서도 틀에서 잘 빼기 위해서 이 안쪽 부분도 조금씩 깎아 보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리핏 챔퍼로 이쪽 모서리들을 클릭해서 to distanc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안쪽은 1mm, 그 다음에 한쪽은 3mm로 다시 한번 깎아줍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손잡이 반쪽을 만든 거예요.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쪽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패턴 타입은 바디, 첫 번째 오브젝트 바디 클릭해 주시고요. 바디 플레인은 이쪽 단면이 되겠죠. 그리고 조인으로 합쳐줍니다. OK 해주시면은, 자, 왼쪽에 바디가 하나 생겼죠? 이거는 컵 핸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이 뷰 큐브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하고요. 무브로 이 손잡이를 이동해서 알맞은 위치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OK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손잡이 주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옵셋 플레인을 이용할 겁니다. 이쪽 YZ 평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OK 눌러서 이쪽 평면에 스케치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주입구니까 손잡이보다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슬롯에서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손잡이보다 조금만 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점과 이 원점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니 스케치, 손잡이는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컵 핸들 꺼주시고요. 이 슬롯을 잡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길이는 25, 그 다음 탭을 눌러서 각도는 10도로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값은 듀바디로 만들어주고요. OK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컴바인으로 여기 손잡이 주입구와 풀바디를 인터섹트를 시켜주겠습니다. 교집합으로. 그리고 바디가 없어지면 안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Keep Tool OK 눌러주시면은 바디가 있는 채로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컵 핸들을 켜주시고 합쳐줍니다. 다시 컴바인으로 첫 번째 바디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바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조인으로 Keep Tool은 꺼주시고요. OK 눌러주시면은 바디가 하나가 됐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컵 핸들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잡이 거푸집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분할벽을 모델링 해볼게요. 컵 바디랑 주입구는 꺼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를
XZ 평면에다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투포인트 렉탱글로 벗어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 변과 이 점이 일치 구속을 시켜주면 되고요. 스케치 디멘션으로 이 점과 이 점이 30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30으로 잡아주시고요. 이 점과 이 점도 30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 투영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나 더 잡을게요. 이 바디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실루엣 전체가 스케치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셋으로 이 바깥쪽 플러스 방향으로 0.12만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옵셋으로 이번엔 안쪽 스케치를 안쪽으로 0.12만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떠 있는 공간은 나중에 분할벽을 뜯어내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공간을 띄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인 스케치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과 이 안쪽 프로파일 잡은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1만큼 뉴바디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옆에서 보면은 이게 공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 스케치를 켜시고 이 분할벽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 벽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피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익스트루드 잡으신 다음에 얘를 잡고 안쪽으로 마이너스 35만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쪽 서피스, 여기 세 개의 서피스를 붙잡고 크리에이트에서 티큰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1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합쳐질 거니까 조인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 분할벽과 안쪽 분할벽이 생겼죠? 이름을 바꿔줄게요. 핸들 분할벽 1 다시 핸들 분할벽 2로 바꿔주시면은 모든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 모델들을 이젠 출력할 수 있게 STL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자, 지금 손잡이 먼저 내보낼게요. 손잡이는 지금 바디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위쪽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Save as STL로 한꺼번에 내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내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는 다 꺼주시고 이번엔 컵 바디만 오른쪽 눌러서 Save as STL로 하나 또 내보내줍니다. 바디 내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입구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Save as STL OK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STL로 내보낸 파일들은 큐라에서 불러가지고 슬라이싱을 할 거예요. 자, 파일에서 아까 저장했던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손잡이 먼저 해볼게요.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 회전으로 똑바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눌러서 서포트는 없앱니다. 서포트 없어도 뽑을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부착을 브림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다음 거 바디 열어서 바디는 꽉 채워서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쪽 특수 모드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안이 비어져서 외곽선 한 줄로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입구도 열어서 내용 같으니까 바로 슬라이싱을 하면 됩니다. 이거대로 파일에 저장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세 가지 G코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엔더5에서 모두 출력해 보겠습니다. 손잡이 출력물이 모두 나왔는데요. 이제 분할벽 안쪽에 조금씩 리트랙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똥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날카로운 칼이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석고에서 얘네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바셀린을 발라줄 겁니다. 바셀린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최대한 붓으로 얇게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라줘야 되냐면 이렇게 분할이 되는 부분에서 물려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들을 잘 발라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안쪽도 잘 물려서 안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틀은 끝났고요. 원형 틀은 나중에 우리가 석고를 붓고 뺄 건데 이제 이 끝에 부분에서 석고가 붙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윗부분하고 아래쪽까지 같이 발라주셔야 나중에 석고를 빼낼 때 좀 더 안전하게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원형을 이제 아크릴 틀에 맞춰서 거푸집을 만들 작업을 합니다. 바닥과 수직 수평이 딱 맞으면은 뭐 굳이 따로 이렇게 흙으로 바깥으로 안 메꾸셔도 됩니다. 새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 여기는 아까 컴퓨터에서 볼륨을 계산했죠. 그래서 석고가 324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혼수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324 곱하기 0.7을 하면은 이게 바로 물량이 됩니다. 22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드릴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기포가 떴는데 그냥 이렇게 크게 저어서 기포를 터트려 줍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기포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살짝 올라오게 살짝 흔들어 주시면은 수평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위쪽 살짝 올라오게 부었는데 여기서 물기만 사라지면 스텐 작아지고 위쪽을 깔끔하게 긁어주시면 돼요. 지금 약간 그 크림 같은 상태여서 조금 다루기 쉬울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위에 다듬는데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타이밍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 온 건데 안에다가 부어서 토치로 녹여서 살짝 뺀 거예요. 원형을 이렇게 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으시면 돼요. 석고를 뜨기 전에 카리비누를 발라야겠죠. 자,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 한 2번, 3번에 걸쳐서 발라주시면 돼요. 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얘가 나중에 잘 빠집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많이 냈으면은 좀 이따가 티슈로 거품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 거품을 깨끗하게 제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석고를 위에다 다시 부었을 때 이 거품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네, 이 작업을 이제 2번, 3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투착제로 2방울 떨어뜨려서 원형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면 돼요. 최대한 가운데 쪽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아크릴판으로 위를 딱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석고가 새어나가지 않게 흙으로 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고무 밴딩을 해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살짝 감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당겨서 아래쪽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게 당겨도 이 형태가 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감아주세요. 자, 석고가 굳었으면은 열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발생했을 때 한 부분을 잘라 주셔가지고 이거를 뜯어내면 되겠죠? 뜯어내서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원형과 거푸집이 이제 다시 넣었다가 빼는 일이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표시를 해주고 이제부터 키를 석고가 움직이지 않게 요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석고를 다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가도 이제 다시 카리빈을 발라주면 되겠죠? 카리빈으로 아까 원형 하듯이 이렇게 2-3번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간 투착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대로 이제 감아서 아까 계산했던 만큼 주입구 양을 석고랑 물을 섞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석고가 굳었으니까 떼주시면 되겠죠? 너무 빨리 떼신다면은 석고가 뜯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발열을 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분할벽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공차를 줬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뜯겨 나가요. 그리고 안쪽도 같이 빼주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뺀 다음에 안쪽은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껴주시면 되겠죠? 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요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카리비누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카리비누로 먼저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물 원형에다가 이 작업을 한 2-3번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바셀린을 이용해서 반대쪽에는 원형이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부분하고 안쪽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발라서 코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아까 제거했던 아크릴벽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석고 잔여물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꽉 잡은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혼수량에 맞춰가지고 석고를 잘 개서 또 부어주시면 됩니다. 석고가 굳으면 아까 감았던 붕대를 풀어주고요. 자, 이제 아크릴을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주입구 부분을 떼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좀 잔여물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잘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쳐주시면은 원형이 온전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입구 부분도 반대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날카로운 부분들은 다 나중에 칼이나 사포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정리한 석고는 한 3, 4일 정도 말려주시면은 바로 슬립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손잡이도 다 굳었으니까 이제 전부 다 해체를 해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여기 모서리 다 다듬어 주시고 손잡이 틀을 완성했습니다. 슬립 건더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망을 하나 올려주시고 바로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끊기지 않게 쭉 부어주셔야 돼요. 자, 손잡이도 같이 이렇게 쭉 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안 찰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쳐줘서 안쪽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30분 뒤에 다시 따라낼 거예요. 자, 30분이 지나면 슬립을 깔끔하게 따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내시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손잡이도 확 부어주시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슬립이 마르면은 위쪽을 먼저 잘 분리될 수 있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틀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얇은 활칼로 같이 돌려가면서 위를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더 마르면은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틀도 분리를 해줍니다. 자, 천천히 움직이면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잘라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팅까지 마무리합니다. 최대한 여기 위쪽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같이 나무판을 위에 놓고 한꺼번에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뽑아내 주시면은 영향이 없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손잡이로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잘 잘려진 손잡이와 이제 컵 바디 부분을 물로 살짝만 적셔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수분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발라주시고 손잡이 부분에다가도 이 슬립이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비벼서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위치 잡아주고 다시 똑바로 붙였는지 한번 봐주고 이렇게 튀어나온 슬립들을 붓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자, 완전 건조된 기물 위에다가 이제 정리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판한 스펀지로 전 부분을 이렇게 비벼서 먼저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만 비벼만 줘도 깔끔해집니다. 그다음에 최대한 이 벽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방향대로 각대로 스펀지로 한 번씩 다듬어 줄 거예요. 아직 초벌된 상태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표면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잡이 날카로운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긁어서 각을 한 번씩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삼각형의 스펀지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된
기물은 다시 초벌을 하고 유약으로 시유를 해서 재벌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부분은 너무 묵직하니까 이렇게 동그란 스펀지로 다시 한번 안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입 닫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거친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3D 프린터와 석고 기법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 손잡이 컵을 모델링 해봤는데요.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퓨전 360과 큐라는 다른 유튜버들도 다루고 있으니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예 작가 류희도였습니다. 즐거운 작업하시길 바랍니다.